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 나보가세요 보살. 아유 가루큰 선생님, 아유 이 한파 추위에 어떻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안면적 깨어 된 것 같습니다. 예, 올겨울 들어서 아마 최고 추운 것 같아요. 아침에 그 강원도 정선에 거기 있는 분이 거기 수도가 온도가 22도라 하더라고요. 거기는 강이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강이 있어가 좀 더 춥겠지만은 그만큼 추위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도 많이 춥고 또 제주도 보살님이 전화 오셨는데 거기는 눈이 또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이 한파가 그냥 참 몰아치는구나. 정치권도 이렇게 한파가 이렇게 몰아치듯이 아마 올겨울 들어서 최고 춥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용두산은 그래도 좀 춥지만은 그래도 참 나라 걱정을 하면은 이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영두산은 이거 불자님들의 소원을 담은 촛불들이 한 자루 한 자루씩 모여져 있어가지고 이 법당이 훈훈합니다. 조금 전에 정치권에도 한파가 불었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내란 중요 종사자 이 재판에서 이 특검 구형은 15년이었습니다만은 선고는 23년이 떨어지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뭐라고 그걸 또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도망할 염려도 없고 재판은 지금 거의 다 나올 거는 다 나왔는데 누구처럼 사실 대법원에까지 가서도 이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데 이게 좀 형평성이 좀 엇나지 않은가. 그런데 1심에서 이게 치켜 뜨는 게 별로 없다더라고. 근데 참 15년 구형에 한 23년이라는 거는 좀 제가 수행하는 그 승려가 듣는 것도 좀 이상하게 느꼈고 나는 그걸 접하고 난 뒤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인간의 힘, 부처의 힘도 어디 한계가 있는 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 더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또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포기를 하는데 이거 큰 틀로 봐서는 더더구나 포기를 못하고 앞으로 더 용맹정진을 해서 참 지금 갇혀 있는 분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죠. 예. 지금 이제 이 보수의 희망은 어찌되었거나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 이후에 지금 내노라는 인물들이 단식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고 어제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다녀가기도 하고 또 오늘은 아무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단식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 단식을 멈춰달라, 이제는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하셨고, 이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설득을 받아들여서 단식 8일째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장동혁 대표, 이 장동혁 대표도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결기를 보이셨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셔서 이 단식을 멈춰달라라는 그 요청에 즉각 수용을 하고 더 긴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여전히 살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혁 당대표, 이 두 분의 도대체 육식갑자가 어떻길래 이 정말 그 항소 고집의 장동혁 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즉각 단식을 철회하고 이 병원으로 이송하셨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 이렇게 육식갑자를 다 본 결과예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제가 또 한번 꺼내서 또 상기시키는 마음에 한번 육식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육식갑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52년 참 양력 셋이네 그러니까. 또 장동혁 대표는 밑에 한참 이제 좀 밑에 내려와 있고 나이가. 음양 오행을 보면은 참 두 분 다 그 목화토금수 음양 오행인데, 그걸 보면은 물이 하나도 없다 두 분은. 근데 마침 장동혁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금이 많던 격이에요. 그래, 금이 많아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채워주는 격이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흙이 많은 편이라, 그래서 금하고 융합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좀 윈윈하는 이 격이다. 그리고 끝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한 그 우물에서,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잘 풀어 헤쳐 나가는 이 운세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참 봤을 때 그 윤 대통령 그 집권할 시기에 그렇게 이렇게 참 달콤한 그걸 다 이렇게 그 혜택을 다 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절연해라, 내쳐라 이러는데 다 의리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모든 것 혜택을 다 받던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되니까
윤 대통령이 저렇게 되니까 내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럼 맨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똑바로 찾고 이래야지. 그 뭐 맨날 그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배신의 정치예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처음부터 한동훈과 같이 갔지만은 그때 그 총선 때는 같이 갔지만은 이 한동훈이가 이 잘못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유명한 사진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장동훈 대표는 진짜 얼굴이 잉그러져 가지고 나오는 그 사진이 있고 저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씌어 웃는 사진이 나는 그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 그래서 참 결기가 있는 분이구나. 이 장동혁 대표가 그것만 봐서도 이분은 어느 편에 안 서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 이 독주하는 그냥 망나니처럼 독주하는 그 민주당에 맞서가서 내가 이렇게 내 목숨 하나 던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런 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 특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특검을 안 하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금 단식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참 이 나라의 어른이라 여자로 보이지만은 그래 어른답게 지금 이제 더 넘길 수가 없으니까 와서 적절하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있으면 잠깐 쓰러지고 이 목숨이 위태롭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식을 그만두시고 이제 이게 말린 것 같아. 그래서 역시 참 나는 그 소리 듣고 나는 울컥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른이 그래도 와서 단식을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멈춰 달라고 이래서 병원에 적절하게 간 것 같아서 참 이 두 분이 이 합의라는 거는 맞다. 그래서 서로 이리 도와주는 이 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이 많으니까 토를 이렇게 해주고 또 물을 이렇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참 윈윈하는 그런 육식갑자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주상으로 봤을 때 그때 정치적으로 좀 대성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이게 다 지금 이 현재 이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야는 뭐냐 들야자예요. 그래서 들에서 이렇게 막 굴러라는 뜻이에요. 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몸으로 부다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판에서 참 이게 살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춥고 배고프고 사실 우리나라 뭐 춥고 배고프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정치 바닥이 지금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당은 야당스럽게 뭔가 관철이 안 되니까 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당처럼 뭐 정부 조직을 다 이렇게 이끌어서 뭐 하겠지만은 야당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폭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몸을 던져서라도 해야 된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요번에 아주 큰 이 밑거름이 받쳐서 큰 정치인이 된다. 벌써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도 하물며 그걸 지금 못 보여준 거예요. 왜? 그 야당에서도 온갖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또 누가 또 그 뭐 뒤에 앉아가지고 내 누구는 얘기 안 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윤 대통령 집권할 때는 막 사람을 많이 심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뭘 하냐면은 그럼 다 지금 와서 절규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장동혁 대표는 요번에 제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마 큰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거 뭐 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 전 세계에 아마 이 전파가 탔을 거예요. 역시 참 눈을 보십시오. 눈이 그 호랑이 눈 같이 보이잖아요. 아주 반들반들한 게 눈에서 그
그 총기가 탁 나오는 걸 그 보면은 관상도 그분도 괜찮다. 물론 판사 출신이지만은 참 판사도 참 야스럽게 이 판사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물론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이 결기에 찬 그 눈동자 그리고 목소리 그거 보면은 아 역시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번에 아주 그냥 그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등장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60갑자도 짚으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정치 영향이 커집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좀 근데 이분이 행보가 커지나요? 넓어지나요? 예, 이분이 사실 뭐 배나라 감나라 이런 절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 툭툭 던져. 과거에 그 야당 그 대표할 때도 그 한마디 던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딘가 좀 대전인가 뭐 칼린에 맞고 누워 있을 때 연세대학교인가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가 누워 있을 때 그 대전이 아주 그냥 여론이 아주 나빴어요. 근데 탁 일어나면서 대전은요 이랬는데 그 한마디가 그냥 파워가 돼가지고 그 뒤집은 격이 있듯이 이분은 뭐 여러 얘기를 안 합니다. 한마디씩 그냥 뚝뚝 던지는 게 그게 아주 그냥 대단한 파워다. 역시 아버지한테 이 배운 그 정치를 제대로 배웠다. 10마디 얘기, 2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마디 강력하게 던지면 괜찮다. 그리고 올해 봤을 때는 그 삼재예요. 삼재지만은 이분이 쌍쌍삼재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건 복삼재다. 물론 그다음에 나쁜 거, 복하고 악이 있는데 이런 걸 초월한 분이라 이분은 시주도 안 가고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 걸 초월했지만은 이분은 그래도 복삼재다. 이 복삼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럿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거의 뭐 찾아오기 힘들 게 삼재인데 이거는 복삼재다. 그래서 이 복을 알게 모르게 나눠준다. 이런 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특히 올해 작년에 들어오고 올해는 이 복삼재는 묶는 삼재가 아주 좋아요. 내내 나가는데 이럴 때는 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참 천군만마를 얻었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부터 이제 나온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 장동혁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엄청난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뭐 그 어떤 지금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외부의 뭐 광역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와서도 지금 뭐 단식을 만류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꼭 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단식을 중단했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모종의 교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느껴집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래. 그건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렇게 할 분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중단하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아주 내가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낫지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심 어린 이 마음을 이 국민들은 또 모른다고 또 저쪽에서는 또 뭐 쇼하니 절대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은 대나무 같이 또 선비와 같이 곧다 성격이. 그래서 참모들이 과거에 그 청와대 있을 때 참모들이 좀 힘들었는지도 모르지. 근데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듣고 자기 혼자만의 이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언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들도 지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도 지금 그 테슬라 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직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 근데 그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약간 이방적인 사람이다. 그게 제대로 해석하면 약간 똘끼가 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거를. 그래서 이분이 과연 그런 타협을 하기 위해서 간 거는 절대 아니고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서 이렇게 말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게 난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이후로는 아마 이 국민의힘이 저걸 보고 더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단합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늘 얘기하지만은 참 이 대표가 목소리 한번 내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뭐고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된다. 내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으니까 참 김홍구 그 가수가 참 불자인데 그분이 불교 방송을 아주 오래 했어요. 가요 108 같은 낮에 나오는 건데 12시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그 찐 보수인데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인데 그리고 나는 사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꼭 보수 쪽에서는 뭔 일이 있고 이러면은 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 놓고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서는 이렇게 연락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래 우리 보수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집권하고 이러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 그 과거에 도왔던 사람들 좀 이렇게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뭐 방송 들고 막 하는데 그걸 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뭐 이렇게 와서 짜가지고 했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우리 간혹 선생님 지금 뭔가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교감이라고 있습니다. 교감이라는 거는 절대로 뭐 이게 타협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아마 교감이라는 적절한 타임을 이신전심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뭐 그런 생각 제가 해석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 어른답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른답게 이 장영희 대표가 쓰러져 가지고 진짜 그 뭐 목숨에도 앗아가면 안 되거든요. 더 이렇게 크게 더 싸워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보면은 그 적절하게 오셔가지고 말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와 또 말리는데 내가 또 그냥 말 안 듣고 내가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감이 오고 갔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임에 와가지고 말리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투쟁을 더 하기 위해서 좀 몸 좀 추스려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아마 오늘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저쪽에서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깜짝 놀랬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은 정말 깜짝 정치권이 누구도 생각을 못했지 뭐요. 깜짝 놀란 사건이었어요. 온갖 지금 봐요. 어제만 해도 오늘 아침만 해도 어제 왔다 갔나요? 하여튼 그것만 해도 저기 그 한덕수 그 선고 때문에 우리 다 우울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참 공을 들이고 그 추운 데 가서 그 상원사 정함사 가서 기도를 했건만 물론 뭐 대통령 기도를 했겠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 했지만은 이거는 참 말을 못 하겠네요. 박근혜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복삼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삼제도 삼재 불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악삼제든 복삼제든 다 삼재 불공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복삼제를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 복삼제면은 이
삼재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은 내가 이거 복을 오히려 남한테 나눠준다는 이 뜻으로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고 복삼재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뭐 있어도 된다. 그 어느 때 하느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 삼재 이 복삼재 들어온 사람도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동안에 나 때문에 피해 입었던 사람들 또 나 때문에 뭐 좀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나눠준다는 뜻으로 이 삼재기도는 꼭 해야 된다. 사실 촛불을 하나 켜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2개, 3개를 켜도 괜찮다 이렇대요. 근데 이제 삼재라는 게 입삼재가 있고 그 들삼재가 있고 눌삼재가 있고 날삼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 번의 삼재 중에 뭐 한 번이라도 빠져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세 번 다 계속 해야 되나요? 웬만하면은 그 3번 다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이게 나가면은 12년 있다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나간다 그래도 오늘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이게 언제 어느 때 그 삼재가 닥칠지 모르니까 보통 보면은 뭐 삼재 들어왔을 때 그 넘어지면은 사람이 많이 상하거든. 이렇게 짚으면은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뼈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삼재 때는 이 걷는 것도 조심조심 해야 되고 건들목도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삼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 누울 수가 속이 생기니까 항상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삼재는 불이 있을 것 같고 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예. 예. 그게 삼재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자 어찌됐든 그 12년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또 이게 있어요. 삼재 같이 들면은 그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또 같이 들어오고 같이 나가고 이러면 그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합의되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해, 돼지띠, 묘, 토끼띠, 미, 양띠거든요. 해, 묘, 미는 이게 궁합도 보지 말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그런 사람하고는 괜찮다. 그러니까 절대로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집안에 그런 합의 들고 이러면은 같이 들어오고 같이 나가면 그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축복받은 집안이다. 그리고 삼재를 왜 하냐면은 내가 안 들은 사람도 삼재 불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안에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그 사람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재 불공은 사실 삼재가 안 들어도 삼재 불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돈으로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삼재를 당해보니까 참 그 대단한 나쁜데 내가 삼재 불공 나는 삼재가 안 들어왔지만 삼재 불공을 해줘서 다른 사람 내 친척 내 가족이 좋으면은 괜찮다 해가지고 삼재 불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끝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60갑자와 장동혁 대 60갑자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서로 합의되어 있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장동혁 대표는 금이 많아요. 금이 예. 무조건 4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에요. 다 특이한 사람이다. 이 대기업가들 보면은 겉으로는 유한 것지만은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거든. 이 사주 기둥에 4개가 많다는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보면은 이 토가 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분이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시고 참 이렇게 대통령 부녀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어떻게 되지 간에 자리에 오른 것도 대단한 그 사주가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토하고 금하고는 바로 옆에 있거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윙윙한다. 그렇죠. 금이 뭐 땅속에 묻혀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금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더 발휘를 한다. 뭐 해내야지만 발휘를 한다지만 사실 금은 묻혀져 있어야 더 발휘를 한다. 그래서 두 분 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윈윈 서로 도와주는 격이다. 그러니까 야, 참 누구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그 한덕수 그 재판에 우울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뭔가 모르게 새로운 이 발견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기가 불어넣어주는 것처럼 아, 이 보수의 정치는 지금부터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온 순간부터 앞으로는 치고 올라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아주 고무적으로 아주 받아들이네요. 예. 소불하십시오.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광사 법주입니다. 제사,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거나 묘를 돌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생활은 단순한 나를 조상님한테 모시는 것이 단순한 전통 유지만이 아닙니다. 문화와 종교 그리고 시대가 달라도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얘기해왔고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인연이 있음을 보고 느끼고 그런 믿음은 인류의 역사 일에 다양하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고구려 벽화, 이집트의 돌, 비석 등 광개토태양 비석 누군가는 어느 공간에 가면 갑자기 숨이 막힌 듯 답답함을 느끼며 또 어떤 때는 살아있을 때처럼 기척을 경험하고 특정 장소에만 가면 누군가 조상님께서 또는 산신할아버지께서 지장보살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영혼에서 길을 이렇게 안내받고 왕자를 얻기도 했지요. 누구나 꿈을 꾸는데 꿈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니라 영혼이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꿈에서 조상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지장보살님을 만나고 각자 조상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현상들이 미리 나타나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 꿈속에서 말없이 서 있거나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 다녀간 흔적으로 받아들이며 꿈이 유난히 생생하고 깨어난 뒤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그 기억은 영혼의 메시지로 월광사에서는 조상님, 시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립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너무 추워요. 네, 너무 춥고. 네, 네. 자, 근데 이 월광사 보면 후원합니다. 예, 지금 그 쌀도 지금 한가마니가 올라와 있네요. 네. 예,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80kg 한가마니인데 이 예. 배달소가 하나 나가지고 잘못해서. 근데 어제 이제 오늘 막 이 방송 전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고요. 이렇게 쌀을 이게 이제 80kg는요 한가마니거든요. 옛날에 말이 그렇지 한가마니 하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대하 드라마 토지에도 그렇고 중국의 펄버 그 돼지도 그랬고 이 한가마 올리는 거는 지금은 한가마이지만 이런 분이 그 조상 대대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DNA가 대쥐주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경주 최씨 집안은 잘 알죠. 만석지기 못지않게 이분들 반드시 그 족보를 보면은요 대쥐주의 집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저에게 청년밥상에도 올리고 초하루 기도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물론 재물에 돈도 들어있고 이렇게 쌀도 들어있지만 이 쌀이라는 거는 그 DNA가 돼지, 토지 그런 대지주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또는 자주 올려주시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쌀은 안 올리셔도 초를 올리고 등을 올리고 또 쌀밥에 보시도 해주시고 또 등에 올리시는 이런 것도요. 불교는 바로요. 기족이고 양반 집안의 문화였습니다. 종교이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월강사의 인연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초를 올리시는 분들요. 그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에 일반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예의가 바르고 어머니 아버지 제사도 잘 지내고 부처님 말씀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런 겁니다. 여기 어제 저기 지주 대지주 얘기하다가 저기 했는데 12번에 우리 지수 김지수님이 초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건강 발언 초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던지 밤에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를 가련히 여겨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울고 부르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제가 일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요. 지수님 3, 4일 후에 전화 드릴게요. 제가 아시겠죠? 전화 좀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백주영님이 13번에 귀신을 몰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 건강 발언으로 학교 이거 저 촛불 올려주시는 분 모두 건강하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초가 왕성하게 아우 우리 지수님 야 지수님도 그렇고 많이 탁 올렸는데 이분이요 행운의 숫자 지수님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초라하고 또 저도 초가 꺼져서 너무 슬퍼하니까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는지 지수님도 바로바로 올려주셨고 백주영님이 10개를 올렸는데 아직 10개가 안 탔거든요 박사님. 그런데 칠성별 행운의 칠성별 기운을 내라고 이렇게 해서 7개를 올려주셨습니다. 백주영님께서 그 북두칠성의 예.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7일절 키고 있는데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누군가가 합격을 한 게 같아요. 예. 누군가가. 네. 누군가 본인이 합격. 직접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 낯설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월강사 법주님께서 또 다른 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북구. 예, 그 한국 일명 그러니까 한국대학이라 그러죠. 한국대학교의 법학과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면은 이 목표는 연세대학교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본인이 꿈꿨던 변호사의 꿈을 스님 중에 변호사가 계셨나? 옛날에 스님 중에 그 부장 판사 하다가 스님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저쪽에 밀양에 가면은 밀양하면은 유명한 절이 밀양하면 절박사는 박사님이시죠. 밀양하면은 갑자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절이 인터넷 쳐봐. 밀양의 그 갑자기 그 절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밀양하면 예. 그 유명한 절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절에 주지도 하셨고 그 당시 주지하실 때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밀양의 그 절의 주지가 바로 부장 판사하시다가 스님이 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 예. 우리 이제 월강사 법주님께서는 지금 한국대학교 지금 법학과 지금 오늘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백지웅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건강 발언과 더불어서 법주님의 법학과 합격을 축하드리는 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유 박사님 너무 띄워주시네요. 저는 겸손한 법주입니다. 아유 참 이거 민망해서 어떡하면 좋아 참. 너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할 수도 없겠네. 진짜 열심히 하겠네. 그래서 저기에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촛불이 이렇게 어쨌든 백주영님 촛불도 그렇고 우리 지수님 촛불도 그렇고 기가 막히게 밝게 빛나고 있네요.
네. 예. 음. 밀양의 고절은 표충사입니다. 표충사, 표충사. 충성충사가 들어갔나 보다. 예, 예. 표충사. 네. 세상에나 참 열심히들 찾으시네. 그 표충사에 이제 네. 그 주지를 했던 네. 스님 한 분이 이제 판사 출신인데 네. 앞으로 이제 이 변호사 출신의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스님 출신의 이제 변호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법조님. 아우, 죽기 살기 열심히 해야 되겠네. 저는 그냥 예. 4년제만 공부한다는 의미로만 하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겠네. 아유, 예. 그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불교는 그 네. 왕족의 네. 종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궁예 역시 신라의 왕자 출신이죠. 아, 그렇다. 네, 궁예가 신라의 왕자 출신이죠. 아,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불교는 이 과거에 그 왕족의 종교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일반인들은 좀 범접하기가 힘들었다. 네. 지금은 이제 네. 지금도 그렇네요. 그 저기 조계종에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 저기 촉발 때는 대통령이 직접 또 네. 참석하시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자님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고 누구를 봐도 먼저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좀 어쨌든 이런 기운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불자님께서는 모든 게 내 탓이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예. 네. 그 지금 예. 이제 여기 쌀이 이제 한가마니 80kg가 올라오니까 네. 우리 방가 열애상이 지금 몸을 감춰버렸어요. 지금 네. 목 부분만 지금 이거 카메라에 네. 잡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뭐가 이 풍성하고 네. 꽉 찬 느낌입니다. 네. 여기 쌀 한 가마니에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옛날에는 뭐 양반이 안 부러웠죠. 뭐 쌀 네. 한 가마니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듯이 지금 우리 이 월강사는 이 쌀 공양이 지금 뭐 풍성해 한 가마 지금까지 그 어떤 절도 한 가마 올라온 절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사찰을 그리 많이 다녔습니다만. 박사님 이게 달맞이에요. 달월자. 네. 우리 월광사잖아요. 현덕. 네. 제부살님이 달맞이네. 이것도 달맞이 월광사의 자랑. 다 인연이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김지수님께서 이제 그 네. 초를 밝혀주신 거는 지금 딱 보시면 김지수님하고 백종님 초가 딱 촛불의 굵기가 딱 정확하게 딱 똑같네. 그대로 똑같아. 한 치 오차도 없이.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성이 촛불 공양이 촛불 정성이 대단한 네. 분들이거든요. 아, 진짜 김지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어저께 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3년 선고에 지금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보수가 온통 뭐 눈물 바다였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보수의 새로운 또 희망이 떠올랐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양이 져야만이 아침에 여망이 떠오릅니다. 예, 그렇듯이 어저께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때문에 너무 슬펐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특히 네. 이제 보수 정당이고 네. 이 보수의 대표적인 정신이 이제 장동혁 대표인데 네.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들게 단식 투쟁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정말로 둥근 애가 떴습니다처럼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네. 그 단식장을 방문하시고 아. 그리고 그 단식을 멈춰달라. 네. 국민의 명령이다. 네.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네. 건강하게 싸워달라. 네. 길게 보고 싸우자. 뭐 이런 말씀을 주시자 네. 장동혁 대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박근혜 살아있네. 오. 박근혜 살아있어. 응? 요즘 그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단식을 멈춰야 된다고 했을 때 장동혁 대표는 이곳에 뼈를 묻겠다고 했거든. 네. 국회 러텐돌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뼈를 왜 묻노? 후딱 아니랄기가
빨리 중단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건강을 되찾아서 열심히 투쟁해야지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단을 하고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면이 서고 네. 또 장동혁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단지 중요한 게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반드시 뭔가 얻어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강력하게 얻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단식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왜냐면 보수들이 흩어져 있고 전부 다 지금 뭐 지루하게 지금 지쳐 있는데 예. 마치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탄산수와 같은 팍 쏘는 네. 그리고 지금 뭐 공기가 밀폐된 곳에서 공기가 없고 이산화탄소만 가스만 차가 있는데 산소가 공급된 듯한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도대체 이 장동혁 대표, 박근혜 네. 대통령 네. 이분들의 사주가 어떻고 이분들의 사주를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정치의 궁합은 또 어떤지 예, 그거를 우리가 쏙 시원하게 네.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두 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분들은요 사주를 감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옛날에 선덕여왕 시절에는요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 경우도 드물고 연도만 갖고도 대단한 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띠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그때는 이제 살작용만 갖고 했죠. 신살론 그런 상호작용에 근거한 선별적인 운영으로 그쳤길래 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무지에서 빚어지는 일이고 또는 기득권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해와 바람과 땀과 수고로 영그름 곡식으로 밥을 하여서 먹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저 신라 때까지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은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요. 식구를 식솔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되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 하여 식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요 이 식구가 우리 집 식구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선덕여왕 시절에는요 한 부락이 다 식구였습니다. 우리 저 신라가 다 우리의 식구였고 그래서 식구는 곧 가족의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식구는 곧 가족의 동의어이며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에도 그랬고 궁현 시절에도 그랬고 왕건 시절에도 그랬고 광개토 태왕 시절에도 그랬고 보릿고개의 현상으로 농사짓는 이렇게 보릿고개 때 이런 분들이 쌀을 풀었던 것입니다. 현덕 조현덕 이런 조상님이 보릿고개 때 농사를 짓던 시절에 쌀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월강사로 오는 것입니다. 초하루나 청년 밥상을 위해서. 그래서 보릿고개의 현상으로 농사짓는 시골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함께 힘들게 이겨나가던 고단한 시절이 과거에 있었길래 현재 이 고단한 시절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우리 대통령께서 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 부모 시대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행복한 밥상 식사들 식구들을 챙기는 것은 가정주부의 옛날에는 기본 의무였습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하면 짝 째려보죠. 뭐야? 남자라고 왜 못해? 너라고 왜 못해? 왜 엄마만 해야 돼? 아내만 왜 해야 돼? 왜 여자만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아내가 엄마가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은 엄마가 밥상 차려주는 애들은요 사춘기 때 삐뚤어졌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집 가출했다가도 금방 옵니다. 죄인들도 내 어머니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주면요 죄인도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엄마가 따뜻하게 차려주는 밥상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왜?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가족 모두 모여 앉아 함께 밥상을 먹는 그 풍경은 정말 행복한 밥상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보릿고개 때 쫙 나가가지고 궁궐에 있던 밥을 다
풀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기복신앙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행위를 두고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부모에게 절도 하지 않으면서 왜 긍정과 부정의 의식을 갖다 자꾸 섞으려고 하는지 그렇게는 하지 말고요. 어쨌든 최후의 승자는 밥을 잘 먹고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현덕 대보살님 대지주가 저 월강사에 쌀을, 달맞이 자랑미 쌀을 갖고 왔듯이 우리 오늘의 승자는 트럼프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입니다. 왜냐? 한 식구의 쌀에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해야지. 죽으면 어떨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선덕여왕 시절에, 그때는 샤머니즘이었죠. 선덕여왕 시절에 그렇게 했고, 지금 오늘날에는 시대가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재정이, 사람이 늘으니까 이제 재정이 분리되고, 오늘날에 근대 문명이 태동하면서 재정 분리도 되고, 전에 늘 언급했지만 의식이 확장된 오늘날에도 이런 거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차원이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잠시 얘기가 길어졌지만 오늘의 승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라는 걸 알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잠시 보자면요, 52년 양력 2월 2일입니다. 입춘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끼띠에 해당됩니다. 신묘생, 신축월, 무인생입니다. 무인월입니다. 호랑이 날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 신금, 지장보살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건 결국요, 이 신금은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이 딱 뒤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 토생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운. 이게 팔자를 피면서 호랑이 인묘지. 뭐 호랑이는 뭐요, 우리 살아있는 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 우리 정신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 유경수 여사님, 딱 두 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주상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재하고 하는데, 조금 여기서 잠깐 비껴가지만 조금 가슴 아픈 얘기를 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종교가 뭐였든 간에 삼재풀이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미역국, 아니 도대체 그런 거 하지 말라면서 왜 저 시험 보러 가는 날 어디 다니는 특정 교인, 종교인들 왜 미역국은 안 먹습니까? 나 참 그거 이래. 나 학교 다닐 때 제 어디 다니는 저기거든? 지네 아버지가 무슨 뭐 사례, 스님은 아니고 미역국 안 먹는데 떨어진다고. 아니 미역국 먹어야지. 아니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고 시험에 떨어진다고 왜 미역국은 안 먹습니까? 참나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재풀이를 제대로 했다면 탄핵을 저는 안 당했다고 봅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신이 딱 버티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왜 탄핵을 당했겠습니까? 탄핵으로 올라갔어도 물리쳤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난 얘기를 끄집어오는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큰 틀에 대단한 분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세계를 볼 때는 소삼재, 대삼재에서 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12지지의 세 종류의 띠가 3년에 해당된다고 했죠. 돼지띠, 도끼띠, 이렇게 도끼띠, 양띠. 첫 해에 들 때는 들삼재, 둘째는 눌삼재. 우리 대통령께서도 눌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옆에 계신 분들요, 어디 종교 가더라도 삼재풀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또 기운이 샘솟는 그런 기운이고, 대통령을 떠나서 삼재가 나왔으니까 잠깐 삼재 설명을 할게요. 들어올 때는 들삼재, 눌러있을 땐 눌삼재, 셋째 3년째는 날삼재로 나눕니다. 민간에서는요, 들어오는 입삼재보다 이렇게 눌러있는 들삼재, 눌삼재라고 하죠. 눌삼재가 날삼재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삼재가 이렇게 눌러있다고
늘 하는 얘기 부처님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그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라. 지금 아무것도 안 되면 준비하고 있어라. 공부하라. 인생사 유비무한. 그렇죠? 유비무한이기 때문에 효도와 함께 삼재 기도로 복을 드리고 액을 물리쳐라. 특히나 해묘미, 토끼띠, 돼지띠, 양띠는 눌삼재에 해당하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리정돈하는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는 마음 가짐이 요구된다.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한 법이니 운은 넘치는데 어디로 향해 갈지 모를 때 내 자신을 정화하라. 이런 계획으로 살아라는 삼재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삼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재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하자면 병오년에 이분의 대운이 갑자대운에 와 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자 그 다음에 개해. 그러면은 59, 이분이 58세네요. 69년이니까 58세 갑자대운은 여러분도 기본 잘 아시죠? 쥐띠와 말띠가 충이다. 서로가 찌른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찰떡궁합이 되는 건다. 이렇게 어찌됐든 찌를 충, 나를 공격하고 공략하고 찌르는 주변에 사람들만 있는데 오늘 병신날에 병신일에 자 태양이 움직였다. 병신일에 병화왕 신 여기 축중에 신금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이 조금은 마음을 움직여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도 큰 사람이 딱 가서 좀 받들어 주시오. 요 신금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찰떡궁합이 된 것이다. 두 분이.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 하면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 하듯이 울릉도 호박엿인가? 울릉도 호박엿 백길 따라 삼천리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지는 그저 순간 접착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접착제가 딱 맞물렸듯이 그 아까 봐요. 순간의 접촉자니까 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승자는 박근혜 대통령 장동혁 대표. 이것이 굉장히 탁 튀어오른 날입니다. 여기 병신이래.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기운이 어떤 지장보살님의 조화에 의해서 이렇게 장동혁 그 대표한테 절호의 기회를 주라고 움직여 주신 겁니다. 보수의 어떤 구심점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사주를 보자면은 궁합이 뭐가 맞는다 이런 건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큰 틀에서 승자가 누구냐? 승자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트럼프가 승자가 됐듯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승자가 누구냐? 그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장동혁 대표라고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팔자적으로 명리적으로 얘기하는데 누가 뭐랍니까? 자, 명리적으로 여기, 팔자적으로 박사님 팔자로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뭐든지 팔자와 명리적으로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지금 장 대표의 네. 뭐 사주를 풀어서 궁합을 보셨는데 정책 네. 궁합을 봐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 애정 관계일 수도 있는 네. 이 묘한 관계. 네.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궁합은 어떨까요? 그럴까? 예, 윤 그거 대통령.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보자. 나도 궁금해. 어디 한번 봅세. 경자, 무자, 우리 윤 대통령, 경진. 그렇구나.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보이나? 무토 산 거대한 무인입니다. 거대한 호랑이. 박근혜 대통령 그 눈을 보십시오. 애잔하면서도 그 무서운 빛이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 그런데 여기에 이 윤 대통령께서
경진일주 진중에요. 을개 무라는 게 있습니다. 을개무수.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박사님 집안에 가서 금고 열어보면 거기 문서도 있고 뭐 옛날에 그 결혼식 할 때 그것도 있고 서약서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진중에 을목과 개수와 무토가 들어있는데 이 무토와 개수는요 하프질기라고 해서 하프 아주 끈질긴 인연입니다. 끈질긴 인연. 옛날에 그 로버트 테일러하고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한 남자 갖고 한 7번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프질기 미웠다 이혼했다가 다시 합쳤다 이혼했다 다시 합쳤다. 사주상 하프질기는 여러분 사주팔자 하시는 분들요 무토와 개수를 만나면 하프질기 질긴 인연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막 이분을 공략했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쫙 열어보니까 미워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박근혜 대통령은 오롯이 나가 아닙니다. 나. 오롯이 나라, 국가, 국민만 생각하는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날 만났거든요. 태어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호랑이입니다. 제가 용과 호랑이는 용행호보, 용과 호랑이는 그냥 그대로 만나서 가는 겁니다. 만나서 가는 겁니다. 이 진을 또 진술 축 먹으면 저기 뭐지? 곰으로도 보거든요. 곰탱이 곰같이 좀 생겼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름다운 우리. 그러니까 용행호보. 용은 호랑이를 알아본다. 호랑이도 용을 알아본다. 용이 윤석열 대통령 용의 용산이 박근혜 대통령 대단한 호랑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호랑이를 알아보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토끼띠지만 이런 분은요 이렇게 선덕여왕 이런 큰 분은 우리가 선덕여왕을 자축이며 진사오미로 얘기합니까? 신라시대의 왕 천년을 지배하던 왕 선덕여왕 이렇게 하지. 이 박근혜 대통령은 띠가 토끼띠니 이런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호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랑이다. 그거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혼과 관음보살님의 유경수 여사님의 영혼의 흔적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흔적이 남긴 꿈에서 유품이 떠오르는 순간도 있으니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던 부모님의 물건 또는 조상님의 사진 이렇게 또 오래된 반지나 옷가지가 갑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데 그 생각은 억지로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문득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경우는 부모님,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로 분명한 계시입니다. 조심하라든지 혹은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같은 무언의 메시지로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게 되니 그래서 조상의 혼을 잘 모셔야 합니다. 나를 있게 한 존재들을 기억하고 존중할 때 그 혼이 집안을 지켜주고 나쁜 일을 막아주니 조상의 혼을 함부로 대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이치이며 반면에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폼생폼사의 여러분과 같이 정성을 다 잘하면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 따르게 되니 이는 뿌리를 잇지 않은 집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된 지혜이며 진실입니다. 그러기에 월강사에서는 이렇게 현덕 여러분과 함께 쌀도 받았으니까 복을 부르는 기도 발언을 올립니다. 다음날 뵙겠습니다. 소성이 강력 추천합니다. 지리산에서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 방식 수작업 매주 예약을 받습니다. 진상명가 010-5519-2231